우리 주변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러니까 패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주 작은 유전자 코드부터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까지 이 패턴들이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언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을 닮았을까요? 웃는 모습이나 걸음걸이, 때로는 고집스러운 성격까지도 말이죠. 바로 이 익숙한 느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패턴 이야기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궁금해져요. 왜 우리는 부모님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까요? 부모님의 특성이 딱 절반씩 섞였다면 그 중간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게 덧셈만 하진 않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유전의 첫 번째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뭐랄까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을 그냥 섞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정보는 겉으로 드러내고 또 어떤 정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조용히 숨겨둘지를 결정하는 아주 정교한 규칙들의 시스템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이 규칙이 반복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 DNA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이 패턴의 비밀을 처음으로 엿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르 멘델입니다. 그는 수도원 정원의 평범한 완두콩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반복되는 자연의 규칙을 읽어낸 거죠. 멘델이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요. 둥근 완두콩하고 주름진 완두콩을 교배했더니 첫 세대에서는 와, 정말 신기하게도 둥근 완두콩만 나오는 거예요. 마치 둥근 모양 유전자가 목소리가 훨씬 커서 주름진 모양 유전자의 목소리를 그냥 싹 덮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그리고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숨어버린 주름진 형질은 아예 사라져버린 걸까요? 멘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첫 세대에서 나온 그 둥근 완두콩끼리 다시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주름진 완두콩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건 열성 형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주름진 완두콩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멘델이 수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이 세대에서는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항상 거의 정확하게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니잖아요. 자연 속에 숨겨진 명백한 수학적 규칙, 바로 그 패턴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 멘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완두콩의 모양이랑 색깔, 이 두 가지 다른 형질을 동시에 관찰해봤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랑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한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바로 이 독립이라는 특징 덕분에 자연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나 놀라운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멘델의 발견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발견을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이 정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처럼만 움직일까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 기본 원리들을 살짝 비껴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로운 예외들이 존재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꽃 같은 경우엔 붉은 꽃이랑 흰 꽃을 교배하면 뜬금없이 분홍색 꽃이 나와요. 이건 두 형질이 중간 형태로 섞여버린 불완전 우성이라는 거고요. 또 우리 혈액형 있잖아요. AB형. A 유전자랑 B 유전자가 어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힘을 내서 표현되는 공동 우성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예외들을 보면 자연의 패턴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대를 거쳐서 형질을 전달하는 아주 안정적인 내부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게 외부 세계의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요. 유전자 패턴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패턴. 그러니까 지구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동물들의 행동 패턴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종족 보존이라는 내부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동물들의 행동도 생존이라는 외부 규칙을 따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철새들의 이동이죠. 매년 계절의 리듬에 맞춰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번식지랑 먹이터로 오가는 거대한 여정이잖아요. 이건 뭐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생명의 약속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검독수리의 경우에요. 지난 25년 동안 이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무려 2주나 빨라졌다고 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대한 생명의 패턴에 아주 뚜렷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라는 똑같은 신호가 모든 동물한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온이 오르니까 보세요. 무스나 슬로우스 같은 동물은 더 많이 움직이는데 늑대나 곰은 오히려 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대요. 똑같은 변화가 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복잡성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기존의 규칙이 흔들릴 때 자연의 패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변화가 새로운 적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붕괴의 신호일까요? 이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는 건 이제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행성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전 패턴하고 급변하는 행동 패턴. 이걸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자연의 패턴에는요,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처럼 생존에 유리했던 성공적인 규칙을 다음 세대로 충실히 이어가려는 보존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행동 패턴을 바꾸고 적응하려는 변화의 얼굴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결국 자연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안정적인 보존의 힘과 역동적인 변화의 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균열과 새로운 시도들을 읽어내는 것.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